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UNU와 또 저 쇼핑호스트 이창훈이 함께하는 스피치 강의 그 1 강좌입니다. 오늘은 PT의 기본, 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프레젠테이션 뭔가 하기가 정말 남들 앞에 서기가 너무 또 어렵고 아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그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홈쇼핑 쪽에 있었으니까 제품을 예를 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제품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불편함을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니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스피치 쪽에서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이런 니즈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니즈라는 것은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죠. 많은 그 대중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이 이 니즈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편리함을 주면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니즈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또 하나 이 니즈를 앞서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트렌드입니다. 자,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은요, 그냥 옷을 입고, 내가 좀 오늘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좀 트렌디하게 입어볼까? 라는 그런 트렌드도 역시 맞습니다. 문화의 변화에 따른 대중의 공감, 아니면 그 대중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뭔가의 흐름, 그거를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품군이건, 아니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건, 목적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트렌드를 갖추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말을 하게 되는, 듣게 되는 그 청자들이 느끼게 되는 그 니즈를 알 수 있고 그 니즈에 맞춰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스피치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제품입니다. 뭐 회사의 면접을 보실 때나 아니면 뭐랄까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나의 노동력을 주고 재화를 받게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도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이든지 이 니즈를 충족하게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피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특성,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만약에 뭐 한경 스팀 청소기라고 한다면 한경이라는 브랜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스팀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다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다려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스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경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과 기능들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러니까 고객들 아니면 뭐 듣는 청자들한테 우리가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핏이라고 하는 겁니다. 혜택, 이득,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편리라는 거죠. 이 편리와 이 불편의 이 중간에 불편해서 편리를 느껴가는 이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설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설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뭔가 강연을 듣는 것 자체도 내가 무언가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의 스피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 그런 불편함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의 강의 역시도 내가 스피치 능력이 조금 조금 모자르지 않나라는 불편함 때문에 이 강연을 듣게 되시는 거고,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을 가져가게 되신다면 설득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약간 예를 들어 볼게요. 한경이라는
하는 이 브랜드가 만약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얘기하죠.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팀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한복이 많았잖아요. 면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트렌드가 변해가는 거예요. 트렌드가 변해가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이 니즈가 달라지니까 제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이 달라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가져가는 베네핏도 역시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요쪽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베네핏을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처입니다. 특성과 기능이 밑받침이 되어줘야 이 베네핏이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의 근거는 고객들의 니즈고 이 고객들의 니즈가 만들어지는 건 바로 트렌드입니다. 이게 하나의 플로우예요. 하나의 흐름이니까 여기서 뭐 하나가 딱 막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베네핏을 쭉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저 해볼까요? 스팀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여러 가지 합성소재 옷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다려지겠죠? 잘 다려질 겁니다. 다림이 어쨌든 옷을 다려서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다림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줄 수 있고 잘 다려지고 이왕이면 빳빳한 옷으로 나의 느낌도 좀 살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스피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컨셉. 컨셉이라는 단어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이너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은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이러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컨셉이 뭡니까? 아니면 연기를 들어가는 연기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연기의 컨셉은 뭘까? 컨셉이라는 것이 내가 상대방, 뭔가 니즈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줄 때 편리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가치, 밸류를 넣는 거죠. 그것과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컨셉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명이 스팀 다림이라고 했는데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다림질 하세요? 그거는 여기 이 피처를 근거로 한 컨셉입니다. 그거는 제품의 프레젠테이션밖에 되지 않아요. 정보 전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설득이 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 안에서 단순하게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다림질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제품의 특성에 근거한 컨셉이 만들어지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설득이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듣는 사람한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쪽 부분이죠. 베네핏. 여기에 근거를 해서 컨셉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당신의 스타일 업. 한경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문제겠죠.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살 때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맞춰주니까. 그리고 스팀이니까 빠르게 잘 다려지고요. 다림질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뭔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죠.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다림질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스타일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첫인상을 바꿔드릴게요. 아니면 당신의 비즈니스 성과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베네핏에 근거한 컨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청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요, 그 스피치에 관련된 거 보면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3P, 많습니다. 4S 너무 많은데요. 자, 3P, 플레이스입니다. 우선 장소고요.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퍼포즈입니다. 목적, 사람, 장소입니다. 우리가요, 이 3P에 근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쓸 때
이 제품을 쓸 때 그 장소, 사람,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과연 뭘까? 이거에 맞춰서 컨셉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의 환경에 근거해서 제품을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훌륭한 스피치가 될 수 있고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대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설득, 협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보 전달, 리포팅, 아나운서, 아니면 뭐 스포츠캐스터, 단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가고 표현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 전달은 단순하게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재미와 감동이 있다면 더더욱이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설득입니다. 설득은 리액션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정보 전달을 드렸을 때 바로바로 오는 리액션이 있죠. 이게 2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주고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협상에 있느냐, 설득에 있느냐, 정보 전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스피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플로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스피치라는 것이 내가 준비해 놓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설득과 협상은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느냐. 설득의 정의가 뭡니까? 설득의 정의는 내가 예상한 결과에 따라서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바로 설득의 정의입니다. 어떤 스피치를 하시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어서 아까 저희가 컨셉까지 정했죠.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 되는 부분은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기능과 베네핏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컨셉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시작 글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처음, 뭐 시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그 비즈니스 이야기 하진 않죠. 인사도 나누고 그간 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하죠. 그런 거를 오프닝이라고 이야기해볼까요? 오프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끝맺은 거를 클로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스타팅도 있고요. 포스트라는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요. 근데 저는 유독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픈이라는 거는요, 그냥 시작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오픈이라고 해요. 근데 들어가면 어때요? 뭔가 느낌이 있죠. 내가 여기에 계속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픈이 있습니다. 설득을 할 때는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 첫인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픈은 뭔가 호감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클로징은 뭔가 여운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남아야 돼요. 자, 근데 오픈이나 클로징, 뭔가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을 때 아마 시중에 여러 가지 스피치 책들이 있겠지만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건 너무나 간단한 스킬이고요. 우리가 컨셉을 정했죠. 이 컨셉이라는 부분을 오프닝과 클로징에 녹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의 주 요약본이 컨셉이고 이 컨셉을 오프닝에서는 호감의 느낌을 줘야 되고 이 컨셉과 클로징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클로징의 다음에는 여운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다가 why를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아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트렌드에 이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능은 과연 뭘지 이 기능을 표출할 때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같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면 고객도 슬퍼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슬픈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나의 입장에서만 풀어간다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 그
그 사람이 과연 원하는 게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편리함에 대해서만 잘 풀어주신다면 설득이라는 건 당연히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시중에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 그 심리학에 관련된 거, 설득에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론에 관련된 거고요. 기초적인 거, 뭐 프린스플이라도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불편함,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편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스피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간결하셔야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여기 센터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장소 녹화하기까지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또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요. 메시지 전달이 어렵습니다. 짧고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문장을 풀어나가신다면 메시지의 전달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톤, 목소리, 보이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어지는 회차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우선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퍼포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협상인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선은 방향을 세우시고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특성과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과연 차별화되는 부분은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베네핏은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저같이 둥글둥글하고 예쁜 좀 귀여운 사람이 해도 그 나름대로는 멋이 있어요. 하지만 또 미스코리아 같이 예쁜 여성분들이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살리셔야 됩니다. 차별화되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을 더더욱이 하시고 어떻게 잘하면 부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이 편리함에 대해서 컨셉은 뭔지 그리고 이 컨셉을 잘 부각시킬 수 있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게끔 오프닝과 클로징을 어떻게 창의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렌드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 스피치를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요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식합니다. 얇을 박자죠. 두껍지가 않아요. 얇게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짚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자, 이 트렌드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왜 지하철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문을 보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감대의 형성이고 설득의 시작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하시면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니즈파, 불편함,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편리, 그다음에 제품의 기능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통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시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